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경영연구소에서 창업, 비즈니스 모델, 재무 컨설팅을 하고 있는 강창망입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은 정책자금 관련해서 유의사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두 시간에는 첫 번째는 융자 제한 기업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정책자금도 대출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 세우고 플랜 B라든가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서 같이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리 준비해야 된다가 왜 필요한지 사실 말씀을 제가 기업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해드리면 그때는 뭐 알겠다고 끄덕끄덕 하시지만 결국은 돌아서서 잊어버리시거나 신경 안 쓰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요. 저희 쪽으로 문의 오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그쪽에 해당이 되시거든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을 정말 많이 낭비할 수 있어요. 오히려 컨설팅 하는 사람이 다 그분 대신해서 고민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실 그런 부분을 컨설팅 한다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대표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제 많은 컨설턴트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표들이 뭔가 내가 노력했다, 기업을 위해서 뭔가 컨설팅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뭐 사례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컨설턴트 분들이 이렇게 그냥 준비 안 된 기업에 오면 컨설팅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컨설턴트도 잘 만나셔야 된다. 근데 컨설턴트를 만나기 전에 본인이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고 컨설턴트하고 상의를 하시고, 만약에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부분을 컨설팅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 컨설턴트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인드는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시면요, 이 컨설턴트 중에 또 안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리 그냥 선수금을 달라고 해요. 내가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만큼 돈 받아야지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긴 하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뭔가 해서 성과를 냈을 때 이렇게 금액 지급하는 쪽으로 컨설팅이 가야 되는데, 급하고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거 이번에 신청하시면 무조건 정책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금리로 이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예 그럼 할까요? 근데 뭐 선수금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돈을 지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그 돈 지불하고 나면 이제 이분들이 뭐 좋은 분도 있겠지만, 좋은 분인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그거 받고 나면 일을 안 하세요. 그래서 계속 전화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거 된다더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뭐 서류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좀 시간 가다가 또 다음에 또 전화하면 이번에 뭐 이쪽에 정책이 바뀌고 예산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다가 결국엔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도 들어갔잖아요. 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표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차례 계속 말씀드렸어요. 나는 자금이 얼마 필요하냐? 그 자금이 필요한 용도가 사실 정해져 있어야 돼요. 내가 매출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데 원자재 살 값이 지금 내가 현금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카드로 긁고 뭐 해도 내가 이걸 다 충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원자재 값으로 얼마 정도 내가 있어야 매출이 그만큼 늘어나겠다. 아니면 이제 내가 받을 돈들이 있는데 지금 수금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또 물건 산 게 있잖아요. 원재료 구입한 거. 이거 값을 지불 안 하면 다음에 또 이쪽에서 원재료를 안 줄 거니까. 그래서 이 원재료 구입했던 돈을 이제 대금 결제하기 위해서 빌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규모하고 그 용도가 명확한 돈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정도 있으면 다음 달 준비하는데 내가 차질이 없겠다. 이게 사실 중요한 자금이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많이요, 최대한이요, 이거는 안 맞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얼마가 필요하냐, 그 돈이 들어오면 어디에 쓸 거냐, 또 하나 시기, 언제까지 들어와야 되느냐, 이거는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융자 제한 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재무제표도 같이 확인하셔야 돼요.
또 업종도 중요하니까 사업자 등록증. 그럼 이거 정도는 머릿속에 또 아니면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컨설턴트하고 같이 내가 이런 용도로 이런 돈을 언제쯤까지 쓰고 싶은데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컨설턴트가 그 부분에서 이런 정책자금인데 한번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정책자금 신청하실 만한 어떤 상황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거는 뭐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융자로 진행을 하고 그 단계 넘어서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컨설팅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하면서 또 안타까운 건요. 컨설팅 하게 되면 컨설턴트가 다 해줄 거라고 오해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나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냥 컨설턴트 분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조건으로 내가 수수료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거는 안 됩니다. 실제로 정책자금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자금은 대리 신청도 사실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온라인상으로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온라인상으로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 여러 가지 그 본인 확인 이런 절차들이 필요해요. 근데 기업 공인인증서를 컨설턴트한테 주실 건 아니죠. 주셔도 안 되지만 주실 수도 없죠. 자, 그러면 결국은 누가 해야 되냐? 회사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하셔야 된다. 그럼 컨설턴트는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그래서 컨설턴트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정책자금 중에 일부 알고 계시는 정책자금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직접 신청하셔도 되실 만한 간단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요, 컨설턴트가 필요한 이유를 굳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내가 모르는 정책자금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결국은 내가 못 받는 그런 자금들이 있죠. 이런 자금들을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금은 어차피 본인이 몰라서 신청 못하고 못 받으실 자금인데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린 거죠. 그러니까 컨설턴트의 역할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꼭 자금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특히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업력이 3년 미만이거나 직원 수가 뭐 4, 5명 미만인 기업들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재무만 아니라 경영도 컨설팅 받아야 되고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허라든가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직원이 역량이라든가 숫자라든가 너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또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컨설턴트들을 막 찾아서 이렇게 가셔가지고 그때마다 이렇게 계약 맺고 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정책자금이든 일반 자금이든 아니면 경영으로 컨설팅을 받았든 한번 연을 맺은 컨설턴트가 그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고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다른 영역에서도 계속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회사를 성장시키거나 생존시키는 그런 길을 찾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컨설턴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 사실 본인 중심으로 많이 만드시고 이게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불분명하게 그냥 기술을 해 놓으실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는 좋은 기업인데 이런 자료들을 너무 제대로 안 갖춰놓고 안 만들어서 오히려 회사에 그 좋은 쪽으로가 아니고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서류를 잘 만든다는 거는 없는 내용을 갖다가 막 붙여서 거짓말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있는 내용이지만 회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우리 회사가 왜 꼭 이 시기에서 이 자금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플랜을 세워서 성장해 나가고 그러면서 고용도 늘리고 뭐 법인세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거죠. 그런 어필하는 자료들도 같이 함께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료는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거든요.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 만드는 건 뭐냐면 2차적인 목적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출하기 위해서 하는 게 2차적인 목적이고요. 1차적인 목적은 내가 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계속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정리한 거를 좀 더 보기 좋게 양식으로 만들어서 가는 거죠. 그러면 기업 대표님들, 제가 만난 기업 대표님들의 상당수는 우리 기업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내가 이런 단계로 가야 되겠다. 이걸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매출 얼마로 늘려야지. 이익 얼마 내야지. 이번에 자금 필요한데 얼마만 있으면 요건 좀 넘어갈 것 같아. 아주 단기적인 목표들만 가지고 계속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매출은 나 몰라라 하고 기술만 계속 개발해가지고 돈이 얼마가 들든 계속 기술 개발. 왜 나는 최고의 기업이 될 거야.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게 회사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물론 그 부분을 본인 힘으로 잘 이겨내셔가지고 하면 엄청 크고 성장한 기업이 되실 수 있겠지만 그 단계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망하게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컨설턴트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계획서 작성하고 이러면서 회사의 그림을 하나씩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림 그릴 때 맨 처음에 스케치를 하잖아요. 스케치 할 때도 지웠다가 그렸다가 또 많이 하죠. 스케치가 되고 나면 거기다 물감을 칠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컨설턴트하고 처음에 하는 거는 스케치하는 과정쯤으로 보시면 돼요. 왜? 스케치가 제대로 돼야 그 위에다 물감을 갖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아주 유능한 사람은 스케치 없이도 바로 슥슥슥 해서 그리는 아주 유명한 화가도 있지만 그건 아주 일부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스케치 없이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치를 얼마나 잘 그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대표님이 자기 역량 아니면 뭐 회사나 네트워크의 역량을 힘입어서 거기다 하나씩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림이 완성되고 내가 마무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컨설팅을 받으시려고 하신 분들이 이 영상도 보고 계시고 문의도 주고 계신데 제가 한 가지 이제 권유를 드리려고 해요. 서로 간의 시간도 많이 절약하고 좀 더 효율적인 업무를 서로 진행하고 회사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제안 드리자면 저희 이 유튜브 방송에 밑에 카페 주소가 있거든요. 이제 정책자금이라든가 이런 거 진짜 신청할 준비가 되시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딱 확실히 먹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 쪽으로 바로 직접 신청해 주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고 뭔가 이제 문의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처럼 하시면 서로 시간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카페에다가 글도 남겨주시고 그럼 제가 거기다가 답글도 달아드리면 뭐 아주 비공개로 할 거 아니면 대부분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오픈해 놓으면 잘못 이해한 부분 아니면 내가 알고 싶었던 이런 내용을 다른 분들하고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거기서 이제 또 많이 나오고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또 찍어가지고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